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호진입니다. 요즘은 범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범죄학이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인가를 보면요, 첫째, 경찰 간부 후보생 일반 분야의 과목이 조정되는데 요 범죄학의 비중이 15%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15%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죠. 충분히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행정 경찰의 경우에는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범죄학이 20%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범죄학 과목이 이제 시험 과목이 없었는데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기 때문이죠. 물론 범죄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목은 아니며 공부하다 보면 좀 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 그런 과목인데요.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 범죄학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해와 어떤 정리,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학과 관련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러 저서들을 이제 보면요, 사실 내용이 통일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법 조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 조문을 중심으로 그 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교재 등 체계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학은 그 저자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천차만별해요. 그런데도 다행스럽게 이 경찰청에서 출제되는 그 내용들을 또 그다음에 내용들에 대한 비중을 밝혀줬어요. 이건 상당히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게 이제 50%이기 때문에 경찰 간부 시험처럼 40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20문제가 범죄 원인론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비중이 범죄 대책론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루는 그런 분야인데 이건 출제 비중이 30%고요. 역시 40문제를 기초로 할 때는 12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범죄학 일반인데 이거는 범죄학의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출제 비중이 10%고 여기서 40문제를 기초로 했을 때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 범죄 유형론이에요. 역시 이것도 이제 비중이 10%고 40문제를 기초로 했을 때 역시 4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출제의 범위를 또 그다음에 비중을 경찰청이 정해 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됐어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범죄학의 그 내용들 요것이 이제 목차상으로 본다면 서론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범죄학 일반 요것이 서론으로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범죄 원인을 다루는 범죄 원인론이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 범죄에 대한 대책론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범죄 유형론, 물론 이거 순서가 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저자마다 이제 바꾸기도 하는데 범죄 유형론도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범죄학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범죄학 일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범죄학을 시작할 때 그럼 범죄학이 뭐냐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학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학이라는 것은 범죄의 본질과 그 원인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과학적 또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범죄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죠. 그래서 범죄 원인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이 범죄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범죄학을 가장 좁게 정의하면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범죄학을 좁게 해석해서 범죄 원인론만을 범죄학에 포함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가뜩해서 범죄학에서 아까 출제 비중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범죄 원인론이 50%의 출제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분이 바로 범죄학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는 뭐 근대에 와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옛날에도 이 범죄의 원인에 대한 탐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중세의 경우에는 이 범죄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자, 종교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미신적 관점에서 범죄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란 그 사람이 악마나 마귀에 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범죄 원인을 악마, 마귀 이런 종교적이면서 미신적인 것에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악마, 마귀를 떼어내야 돼요. 떼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화형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 마귀는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 화형 제도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은 화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학자가 이 중세 시대에 화형이 어느 정도로 실시가 됐는가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의 경우는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서 서양 유럽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숫자겠죠. 그런데 최소 가장 적게 잡아도 16세기, 17세기 두 세기에 걸쳐서 화형당한 사람이 가장 적게 잡아도 10만 명 정도라는 겁니다. 또 가장 넓게 잡으면 화형당한 사람의 숫자를 넓게 잡으면 수억 명 정도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2세기에 걸쳐서 10만 명 정도가 정말 마귀에 씌었다. 이런 이유로 끔찍하게 불타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575년부터 1590년 약 15년간의 프랑스 로렌 지방의 종교재판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과 15년 동안에 900명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손끝만 조금 데워도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힘든데 불에 타 죽는다는 거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범죄 원인을 악마, 마귀에 있다고 봤으니까 그 사람 몸에서 악마를 떼어내서 그 사람을 신한테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화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하지만 어쨌든 범죄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종교적이면서 미신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신적이면서 종교적 관점에서 범죄 원인을 연구하다가 조금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범죄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등장을 했죠.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서양의 이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이성 같은 것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있고 결국 범죄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자 하는 견해가 등장했는데 이런 것을 고전학파라고 말합니다. 뭐 형법에서 구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고전학파 다음으로 서양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방법, 즉 실증적 방법으로 범죄를 연구하려는 사조가 또 등장했는데 이것을 실증주의 학파라고 말합니다. 보통 형법학에서는 근대학파 또는 심파라고 말하기로 하죠. 그래서 범죄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아니면 머리가 생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실증주의 학파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실증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긴 하죠.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범죄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범죄학에서도 기본적인 방법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역사를 이제 서론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론에서는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를 또 간략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범죄학의 연구 대상은 일단 범죄겠죠. 그렇죠. 근데 이 범죄가 형법이 정의하는 범죄를 말하냐? 그건 아닐 겁니다. 형법상의 범죄는 형식적 범죄 개념인데 그것만이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지만 어떤 일탈행위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인정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들, 또 그런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 범죄의 개념 속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 범죄를 범하는 사람, 즉 범죄자죠. 그래서 범죄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유형의 범죄자가 있는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상습범이라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발적인 범죄자라는 그런 유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범죄자 유형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대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자도 범죄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뭔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이걸 또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것도 현대 피해자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학의 연구 대상을 범죄와 범죄자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학을 이제 어떻게 연구할 거냐? 자, 이 범죄학은 그 실증적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범죄 실태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 뭐 통계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실험적인 방법 같은 것을 동원해서 범죄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범죄학 일반, 자, 범죄학 서론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범죄 원인론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5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제 범죄학을 협의로 정의하면 바로 이 범죄 원인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2005년도 2월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엄여인 사건 이렇게 불려지는 사건인데요. 이 여성은 한 28세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정말 여자들이 봐도 예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보험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마지막 범행, 이 마지막 범행을 통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거겠죠. 마지막 범행이 강남의 모 병원에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다가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를 이제 체포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가 줄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자기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사실 보험금의 경우엔 사망사고일 때 보험금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실명사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편한테 수면제를 강하게 먹여놓고요. 남편이 자는 틈에 이 눈을 바늘로 콕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는 틈에 따끔하니까 무심코 비비겠죠. 막 비비겠죠. 그러다가 안구가 터지고 실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험금 탔겠죠. 그죠? 실명을 원인해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 남편을 상대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끓는 기름을 남편 얼굴에 부었어요. 그래서 중화상을 입혔습니다. 화상이죠. 보험금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고 결국 이 감염으로 인해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역시 이제 거액 수억의 보험금을 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정말 철저하게 이용한 거예요. 실명, 화상, 뭐 살해 해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여러 번 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이제 건장한 운동선수 출신의 두 번째 남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차까지 사줬는데 뭐 수천만 원짜리를 그냥 현찰로 딱 사줬다는 겁니다. 이 현찰은 바로 전 남편 사망의 보험금이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법은 똑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실명을 시키고 또 화장을 입히고 결국 죽게 해서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수억의 보험금을 또 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성은 그 탄 보험을 가지고 유흥비로 전부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뭐 나이트클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이러면서 전부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또 돈도 금방 떨어져.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범행을 이어갔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범행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의 친엄마였습니다. 역시 바늘로 눈을 찔러서 실명시켜서 보험금 타고 그다음에 네 번째 범행 대상 누구냐? 자기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친오빠한테는 눈에다가 염산을 부었어요. 그 역시도 실명을 시켰습니다. 보험금 탔죠. 그렇죠? 근데 오빠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오빠를 살해하려고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빠하고 또 자기의 친동생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금도 많이 탔겠죠. 이렇게 하던 범행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끔찍하죠? 저도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 엄여인의 이제 범죄 심리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보통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희대 살인마 유영철이 있죠. 유영철은 그 사이코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서 34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엄여인은 40점 만점 받았대요. 40점 만점. 자, 정말 대단하죠. 자, 이런 범죄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범죄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왜 그 엄여인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느냐는 겁니다. 또 사실 아이도 있었어요. 전 남편하고 사이 하나 있었고 둘째 남편하고 사이에서 하나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의 죽음이 이 엄여인의 소행인지는 그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의심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의 죽고 중화상 입고 실명되고 초토화된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도대체 이런 때 이 엄여인은 왜 범죄를 범한 것이냐? 이게 바로 그 범죄 원인을 찾는 범죄 원인론에서 밝혀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원인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범인이 갖고 있는 그 범죄자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입장입니다. 최초에는 무슨 골상,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이제 골상학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체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무슨 투사형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선비형으로 생겼는지 이 체형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그런 견해들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은 이제 유전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실부모가 전과자인 아이가 입양을 갔을 때 실부모가 전과자가 아닌 아이가
전과가 입양했을 때보다 범죄 발생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부모에게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의 범죄 발생률이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떤 유전이 범죄 원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그렇지 어떤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떤 뭐 머리에 생긴 모양이라든가 체격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이라든가 아니면 염색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생물학적인 범죄 원인을 규명하는 입장을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라고 하는데 아주 매우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죄 원인론이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입니다. 이 심리학적 범죄 원인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심리, 내면에 있는 심리가 범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심리에 대한 분석을 행하게 됩니다. 제일 이제 뭐 그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 분석해서 거기서 범죄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인격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입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인지에 의해서 범죄 원인을 찾는 뭐 다양한 분파들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범죄 원인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계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그런 입장입니다. 역시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 범죄학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이 범죄 원인론을 공부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학자 이름들과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이론 이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이론을 주장했는지, 그게 뭐 갈등 이론인지 뭐 낙인 이론인지 이런 식으로 그 범죄 이론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범죄 유형입니다. 이 폭력 범죄라는 것은 뭐 전통적으로 범죄였죠. 옛날도 범죄였죠. 뭐 살인과 강도 등의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현대 사회에 와서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는 여러 범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소년 범죄라든가 아니면 약물 범죄 같은 거, 또 이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같은 거,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고 이런 범죄들의 특징 내지 본질과 그에 대한 대책을 탐구하는 영역이 바로 범죄 유형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범죄 대책론이죠. 자, 이 범죄, 아까 엄연히 같은 범죄,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내 눈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죄 예측론이고요. 또 예측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게 바로 범죄 예방론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범죄 예방이죠. 그렇죠? 범죄 예방이고, 그래 예방에서 완벽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범죄는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들이 또 필요하겠죠. 일단 형벌을 과하고 또는 보완 처분을 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형사사법제도 쪽에서 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과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 감옥 안에서의 어떤 교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범죄 대책론에 속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영역을 범죄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원인론과 그 다음에 범죄 대책론이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제가 이런 범죄학 시험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과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2년 시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이 범죄학에 대한 어떤 강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교재 준비도 하고 있고 강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범죄학이란 이름으로 교재를 출간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자료가 상당히 좀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자료는 거의 다 수집을 해서 지금은 분석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빈약해서 그래서 외국의 문헌도 지금 많이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교재들 또 그다음에 일본 쪽 책들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수집을 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좀 기다렸다가 이 책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강의가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사실 범죄학은 이제 고득점 과목이에요. 일단 조금만 이해가 되면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노력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올해 하반기부터 정도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범죄학에 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